네, 여러분들 2차 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차 시에 이어서 2차 시도 이 현대 미술 작가들 중심으로 지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2차 시 마지막에는 이 기말 과제, 이 14주에 우리가 기말 과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기말 과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카림 라시드입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과 사람을 바꾸고 싶은 이 소셜 디자이너입니다. 이 카림 라시드는 이 이집트 태생의 산업 디자이너고요. 이집트인과 영국인의 혼혈인입니다. 이 사람은 한국을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시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작품을 제가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이 사람의 독특한 거는 색감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그 디자인은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산 것들이 또 이제 특징인 거고요. 간단히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색은 지금 요 티셔츠와 이 가구, 지금 의자에 있는 이 핫핑크, 약간 핑크빛이 도는 약간 마젠타 요 색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 색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색감이 여성스럽죠. 예. 카림 라시드는 이 카이로에서 출생을 했고요. 영국에서 성장했으며 캐나다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1993년에 이 뉴욕에 자신의 스튜디오를 열기 전까지는 몇 년 동안 이탈리아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화려한 패턴과 컬러로 무정한 이 옷차림에 이 고대 상형문자 같은 이런 그 독특한 디자인의 주얼리와 이 바디 페인팅 때문에 그를 패션 디자이너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패션 디자이너가 아닙니다. 산업 디자이너입니다. 이처럼 이 카림 라시드는 지금 가장 영향력 있는 산업 디자이너입니다. 근데 정말 산업 디자이너가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으면 정말 패션 디자이너 아니냐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색감들이 너무 예쁘죠? 옷차림도 그렇고. 예. 이 대표적인 그 카림 나시드의 작품입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카림 나시드는 이 가르보라는 휴지통인데요. 이게 그 스타드 굉장히 인기를 있었고 이것들 때문에 여러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랑 비슷한 그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9달러짜리 그 휴지통입니다. 음. 이 카림 라시드가 이 스타드베에 올려놓은 제품이 이 9달러짜리 휴지통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1930년대 헐리우드 배우 이 그레타 가르보라는 이름을 딴 이 가르보 휴지통입니다. 이게 1996년에 출시를 했는데 약 700만 개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엄청났죠? 예. 이게 이제 특징이 둥근 입구가 바닥보다 넓은 이 모래시계 모양의 가르보 휴지통은 디자인 가치를 인정받아서 뉴욕 현대미술관의 영구 소장품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카림 라시드의 이 가르보 휴지통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남는 그런 그 소장품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휴지통이나 물병처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저렴한 이런 소비재,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카림 라시드는. 이 대표적인 이 카르보 휴지통인데요. 이 색감이 굉장히 다양하죠. 이 전설적인 여배우 이 그레타 가르보의 이름을 따와서 가르보 휴지통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쓰레기통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휴지통이 곡선의 그런 유기적인 형태와 톡톡 튀는 그런 컬러가 돋보이죠. 그리고 여러 개를 겹쳐 놓아도 손잡이가 위로 향해 있어서 휴지통을 하나하나 분리하기에도
편리하다는 거죠. 단순하게만 보였던 제품에는 이런 다양한 스토리와 시행착오 그리고 디자이너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 디자인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이런 패턴 디자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디자인은 인간을 진화시키고 더 아름답고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카림 라시드의 이런 그 디자인의 정의를 내리고 있죠. 디자인은 디자인의 그런 근본 목적은 우리들의 생활 방식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고요. 내가 디자인한 제품이 미술관에 전시되기보다는 시중에 널리 유통되는 것이 더 좋겠다 하고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참 실용적인 디자인을 만든 것 같죠. 예, 정말 그 색감들이 예쁩니다. 예. 그 또 카림 라시드의 작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 곡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작품에 곡선 형태의 디자인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직선에서는 얻을 수 없는 바로 그 경험에 의한 디자인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곡선을 사용했다는 거죠. 둥그런 쓰레기통, 이 가르보도 매일 7,000개씩 생산되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디자인의 그런 고급 문화와 하위 문화의 경계를 무너뜨린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카린 라시드는 사소하게 쓰는 물건일수록 실용적이고 아름다워야 세상이 변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참 그 대단한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쿱 의자입니다. 이거는 2012년 핀란드 가구 브랜드의 이 마텔라의 의뢰로 디자인한 그 의자라고 합니다. 카림은 이 의자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엄마의 그런 자궁과 같은 편안함을 의자에서 구현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앉은 사람에게 이런 포근한 안식처와 같은 느낌을 주는 이 의자는 이 사무 공간에 배치하면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기운을 불어넣어 준다고 해서 이런 쿱 의자라는 이름을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예, 색감이 이제 그 예쁘죠. 여성스러운 느낌을 갖고 있죠. 네. 예. 다음은 이 러브 시트입니다. 두 개의 꽃잎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이 의자는 2006년에 프랑스 주류 브랜드 베브 클리코의 의뢰로 디자인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칵테일 바에서 두 명의 낯선 남녀가 서로 수줍게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자의 색상인 이 핑크색은 카림이 가장 좋아하는 색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핑크빛이 도는 이런 이 칵테일 바의 그 의자를 두 명이 앉아서 칵테일을 먹을 수 있게 하는 이런 디자인을 이렇게 의자를 러브 시트라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네요. 예,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거는 글로벌 러버입니다. 2017년에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게 그 2020년 작년에도 한국에 전시를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여기 전시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이 두상 형태 안에 의자가 두 개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앉아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잔잔한 음악이 들려옵니다. 꽤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두상 형태로 만들어낸 이 초대형 조형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전시를 위해서 카림이 특별히 제작한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한국의 그 아나로기즘, 이 스튜디오와 협업해서 완성했다고 하는데 카림은 이런 한국 관객에게 나아가 인류에게 전하는 인류 통합의 평화의 메시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관객들은 마치 작가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조형물의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앉아 있으면 그렇게 바닥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저는 그래서 음, 여기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예, 이거는 혜택 스페이스라고 해서 육각형의 이런 그 콘셉트 하우스로 벽에 전책된 이런 LED 조명 이 색에 따라서 공간 분위기가 이렇게 현란하게 감각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 카림은 이번 한국 전시를 위해서 새로운 패턴으로 더 화려하게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 또한 자유롭게 앉거나 만지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렇게 구성을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들이 이제 다 이제 패턴으로 이것들이 이렇게 이용이 돼서 조명이 막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 욕실 브랜드인 이 세턴파스하고 협업해서 이런 욕실 디자인 제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이그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카림 라시드의 그런 그 디자인의 그런 곡선 대부분들이 다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세면대, 욕조 이런 그것들이 다 이렇게 곡선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소파 전체 이 삼성 TV에서 보여주는 이 소파들도 보면 다 곡선으로 되어 있지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그 외형적인 것들이 다 곡선으로 이루어져서 디자인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글로벌 러브와 함께 한국 전시를 위해서 다시 디자인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그런 욕실 자재 전문 기업인 이 세턴파스와 협업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특수 소재인 이런 액상 아크릴로 제작된 이 작품이 몸에 닿는 이런 차가운 아크릴의 재질과 매끈거리면서도 우아한 이런 곡선의 형태가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이 직접 만지고 앉고 누워보며 디자인은 이런 삶이라는 그런 어, 그 철학을 몸으로 실제 체험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다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앉고 만지고 할 수 있게끔 이런 구성을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앉아보고 만져보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멀리서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한국 전시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올라가서 만져보고 앉을 수 있는 이런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해서 이 라시드가 이렇게 곡선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의자를 디자인한 건데 디자인들도 다 각이 없습니다. 다 곡선으로 다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카림 라시드의 작품을 가만히 보면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작품 곳곳에서 유난히 그런 아름다운 곡선이 돋보인다는 점, 그리고 곡선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이유가 자연과 닮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곡선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직선은 자연 속에 발견할 수 없다고 해요. 그렇죠. 자연에 우리가 보면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죠. 나무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또 뭐가 있죠? 돌멩이도 그렇고, 돌멩이도 보면은 다 둥글둥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직선은 자연에 발견할 수 없다. 우리가 직선으로 상품을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만들기 쉽고 저렴하기 때문이다. 오직 경제적인 이유에서만 디자인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경험을 위한 디자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을 닮은 디자인을 만들어게 이 카림 라시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이런 그 디자인들을 다 곡선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이 카림 라시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정원에 앉아 있는 이 카림 라시드의 아내 이바나입니다. 정원을 장식한 이런 가구들은 모두 카림 라시드가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이 소파는 사일드 디자인이고 나머지는 모두 음, 텔렌티 제품, 이 카림 라시드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멀리서 보았을 때 이렇게 접시에다가 포크에다가 이런 것들을 넣은 것 같은 느낌을 받죠. 그래서 역시 이 사람은 이 색을 굉장히 그 약간 핑크빛이 도는 이런 마젠타의 그 선명한 색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그 옷차림의 색들도 보면 정말 패션 디자인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본인의 정원을 장식한 이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들도 이 카림 라시드의 작품들을 보는데요. 카심 그 라시드의 작품들 보면 이렇게 그 대부분 곡선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그 형태들도 대부분 이렇게 곡선적인 직사각형보다는 이렇게 대부분 곡선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의자들도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의자죠. 의자도 이렇게 그 배색을 두 개로 해서 서로 실용적인 이 의자 디자인을 했고요. 이렇게 그 쌓는 의자들도 이렇게 좀 더 디자인 형태나 이런 의자들의 그 실용적인 미적 감각을 같이 하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그 직선이 아닌 곡선을 다 사용을 해서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테리어 가구입니다. 인테리어 가구조차도 이렇게 그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침대 자체도 우리가 대부분 침대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직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이렇게 라운드 형식의 이런 곡선으로 사용을 했고, 이 벽 장식도 이렇게 곡선의 라운드 형태를 했고, 이 가구들도 다 이렇게 곡선으로 했습니다. 되게 그 주문 제작으로 아마 되겠죠, 이게. 예, 그래서 그 카림 라시드의 이런 독특한 이런 그 본인만의 그런 그 이런 그 마크 유니콘이라 이제 아이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그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그 하나하나 디자인에다 적합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내 가구를 이렇게 그 곡선으로 우리가 보통은 이 2층 침대들도 다 일직선으로 되어 있지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많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것들도 이렇게 라운드로 다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이 서랍도 이렇게 곡선으로 돼서 이 문을 여는 요것들도 지금 약간 언밸런스 나게끔 거울조차도 이렇게 곡선으로 해서 했고요. 지금 이것들도 이렇게 서랍장들도 이렇게 곡선으로 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카림 라시드가 한때는 이렇게 그 파리바게뜨하고 손잡고 협업을 해서 이 오라는 물이 굉장히 히트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50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다들 이렇게 익숙해질 것 같은 이 물병은 뚜껑이 컵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컵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이 컵은 둥그스름한 이런 밑면을 가지고 있어서 평평한 곳에서도 세워놓기 힘듭니다. 위에가 지금 위에 이 뚜껑이 이렇게 평평한 것에는 이렇게 올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의 특성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쉽게 아무 장소에서나 컵을 이렇게 놓지 말라는 버리고 갈 수 없게 했다고 합니다. 그쵸? 이렇게 단순히 예쁜 물통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이런 물병에도 이런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꼭 이렇게 닫아 놓으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이 물이 지금까지도 인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할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실용적인, 효율적인, 기능적인 이런 기능을 같이 한다면 정말 좋은 제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 현대카드를 이렇게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카림 라시드는 이렇게 그 하나의 이런 형상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붙이기도 하고 응용도 하고 이렇게 패턴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그 현대카드에 접해서 이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런 하나 CI도 이런 형상을 가지고서 라시드가 이런 그 하나 CI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바게트의 생수 5, 그 다음에 이 애경, 주방세제 이 순세 버블도 이 카림 라시드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또 인기 있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이렇게 라운드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자녹스 셀리언스 라인도 이렇게 곡선으로 화장품이 모던하지가 않고 이렇게 약간 라운드 형식의 이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때는 이 비타민 워터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색색으로 아주 인기를 늘었습니다. 꽤 오래됐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마셔봤던 기억이 날 겁니다. 색색마다 이 비타민 워터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것도 카일 라시드가 디자인한 겁니다. 또 인테리어 디자인들도 보면 대부분 이렇게 다 곡선으로 되어 있죠.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롯데 아모제 푸드인데요. 이것도 이 프리미엄 푸드코트 브랜드인데 여기에 아트와 디자인을 더해서 외식 공간을 연출해 가지고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림 라시드는 이런 21세기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모든 사람이 아티스트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가 가득한 시대이고요. 또 시대 정신을 담아내는 디자인이 필요하고요. 또 내 역할은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모두를 위한 디자인 그렇게 했을 때 이건 제가 이제 전시를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방을 봤는데 이렇게 그 책상입니다. 이게 그것도 다 라운드로 이렇게 책상조차도 이렇게 라운드로 이렇게 디자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도 다 이렇게 곡선적인 표현으로 했고요. 이렇게 그 카림 라시드는 어, 이런 그 하나의 그 이렇게 아이콘처럼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적인 거를 할 때는 이런 꽃의 형상들은 이렇게 하고 키스를 할 때는 입 모양의 이런 이렇게 다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이름과 이런 명칭들을 써놓고요. 거기에다가 이것들을 서로 조합도 했다가 분리를 시켰다가 이거를 하나의 패턴으로 놨다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 전시 작품을 넣기도 합니다. 이게 이 카림 씨 그 하나의 패턴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의 크게 작품으로 나오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색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 큰 한 작품으로 이렇게 액자에다가 유니콘 겹치기도 하고 이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그 패턴을 가지고 이용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의 효과라든가 이런 형상을 나타내는 작품으로 그게 하나하나가 작품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아까 그 패턴 디자인의 한 것들을 가지고서 이것들을 조화 있게 패턴화 시키고 이것들을 붙여보고 조합시키고 분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작품으로 이런 그 형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음. 또 이렇게 패턴 디자인을 한쪽에 다 모아서 이것들을 색감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응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거를 잘려서 이 배색에다가 이런 패턴을 색을 입혀서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것들을 가지고 크게 길게 벽지 형태의 이런 패턴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그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하나하나를 또 색감을 줘서 그 독특한 그런 이미지 패턴 디자인이 될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작품을 가지고서 이렇게 겹쳐놨을 때 떨어졌을 때 같은 이런 형성을 작품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말 과제입니다. 이 기말 과제는 이 팝아트 기법 혹은 이런 개념 미술을 활용한 디자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팝아트만 하셔도 되고 개념 미술만 하셔도 되고 이거를 같이 믹스했어도 되고 그것들은 다 여러분들의 자유니까 그냥 팝아트 기법 아니면 개념 미술 아니면 두 개를 같이 겸비한 이것들을 자유롭게 한 디자인 표현을 하는 게 이 기말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팝아트적인 얼굴의 표현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 사례들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그 하나의 작품을 가지고 팝아트적인 4개의 이미지를 가지고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1차 시에서 설명한 이 마이클 크레이크 마틴처럼 이런 그 하나의 일상적인 이런 소재를 가지고서 이렇게 색감으로 선명하고 이렇게 그 밝은 이미지의 배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되고요. 나만의 생활 패턴, 뭐 그렇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소품들을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례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옷빈이나 뭐 이런 의자나 이런 그 장이나 스탠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색으로 예쁘게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주제가 뭔지 분명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신발입니다. 신발도 이렇게 그 패션에 맞게끔 하고요. 뭐 이렇게 스마트폰, 전구, 구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꼭 팝아트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 뭐 이렇게 그뭐 I love you를 이렇게 디자인을 하셔도 괜찮고요. 예, 이렇게 그 약간 이미지를 팝아트적인 거를 아닌 다른 형태로 형성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미지들을 보여줬고요. 팝아트 기법 또는 개념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자유탄화 표현이고 거기에 맞는 팝아트도 되고 아니어도 됩니다. 일단 팝아트와 개념 미술 그 중에 하나만 들어가도 되고 같이 들어가도 되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드시 좀 이름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이제 죄송합니다. 오타가 생겼네요. 개념 미술입니다. 그래서 이 팝아트에 간단하게 써주세요. 아주 많이 안 쓰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내가 이것들을 뭐 해야 되려고 하는 건지 간단하게 써주시기 바라고요. 여기다 작품을 여기다가 표현을 하시면 되고 반드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름을 여기다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러면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